예고해드린 대로 특집 기획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월, 2월이었는데 이제 명절을 계기로 증시 어떻게 예상해야 되는지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집중 점검하면서 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저희가 점검할 이슈도 참 많이 있고요. 올해 생각보다 연초 흐름이 또 괜찮았잖아요. 올 한 해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신약이 밀고 위탁 생산 개발이 이끌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지난해를 보냈다. 올해는 어떨 것인가 말이 많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빅파마에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까지 제약바이오에 손을 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궁금증이 생겨요. 구글부터 한번 볼까요? 구글이 일라일리 노바티스랑 손을 잡은 것 같은데 구글이 뛰어든 바이오 분야,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일단 구글의 자회사 중 하나죠. 아이소몰픽이라는 회사가 결국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기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바이오 내에서도 저는 AI가 신약 개발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 엔비디아 모두 AI 신약 개발 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분야보다는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단백질 구조 분석이나 희귀질환 쪽을 위주로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이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라일리와 노바티스와 계약한 건도 이제 후보물질을 도출해내기 위한 계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결국에는 물질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됩니다. 결국 신약 개발은 AI가 또 필요한 분야다. 그렇죠. 구글이 발을 디딘 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신약 개발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주셨는데 엔비디아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주제인데 엔비디아, 구글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참 새롭게 안 부분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역시 신약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을 개발했다고요? 일단 구글보다도 선두에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는 좀 다르게 빅파마들과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부터 바이오텍들까지 그리고 빅파마와도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업들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고요. 그 이외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보유하고 있고 정말 큰 플랫폼이 있어요. 클라라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내에 바이오니모가 있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게 있고 혹은 이제 화합물질을 예측하는 게 있고 정말 다양하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에 진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의 발표가 정말 크게 작용을 했는데 사실 1월 초에 엔비디아가 그때 폭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CES에서 발표를 했던 것도 당연히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한 가시성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쪽의 자금 유입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자금 유입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렇죠. 말씀을 실제로 주셨는데. 진짜 시리즈 A 같은 초기 단계의 비상장에도 투자를 하는 만큼 엔비디아가 바이오에는 정말 어느 정도 진심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발을 딛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투자 금액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기들이 바이오텍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만큼 앞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는 바이오가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국내 쪽에선 말이 많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해석도 있는데 과연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빅테크들이 진출을 함으로써 빅테크가 또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너네가 뛰어들므로써 우린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엔비디아가 거기서 말하길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 질환, 그러니까 사람의 질환은 여전히 위충족 수요가 너무나 많고 질환 자체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지금 있는 시장이 변이나 이제 내성 그리고 진화가 되면서 또 다른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텍들의 인사이트와 그들만의 그런 작은 기술력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AI 분야고 우리도 여전히 바이오텍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만큼 오히려 작은 회사들의 인사이트나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엔비디아가 정말 빅파마들과만 계약을 했다면 네.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바이오텍들 그리고 시리즈 A 단계에 있는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한 것만 보아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렇게 바이오에 진심이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들도 좀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해보면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앞서 초라고도 맞아요. 말씀 주셨어요. 그 정도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 독식을 위한 횡보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고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감을 가져볼 만했습니다. 참 글로벌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라이일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방간염 신약 관련해서 임상을 성공했다. 이게 지방간염이다라고 제가 압축해서 말을 했지만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신약이 진짜로 나오게 되는 건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데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아직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이 없는데 시장성은 매우 크죠. 그래서 이 신약이 출시되는 걸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일라릴리의 지금 GLP-1 유사체가 당연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입증한 것도 맞고 임상 이상이 아주 잘 결과가 나온 것도 맞지만요. 이것보다도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승인 여부는 3월 14일에 나오는 마드리갈이라는 기업의 승인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타겟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라일릴리가 GLP-1 유사체다 보니까 네. GLP-1 유사체가 아닌 기업들이 이날 폭락을 했어요. 왜냐면 일라일릴리의 GLP-1 유사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인다면 나머지 타겟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다만 그래도 지금 3월 14일에 결과를 앞두고 있는 마드리갈의 결과가 조금은 더 앞서 있고 조금은 더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이제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되잖아요. 네.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최근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임상 3상 결과도 앞두고 있어서 심혈관 질환까지 확장을 하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까지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까지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GLP-1이 만병통치약이다. 이걸 보고 이 타겟으로 그냥 다 가져갈까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보험 들 때도 보면요. 심혈관 질환 관련한 보험을 많이 추천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그렇게 과거 뭐 보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맞아요. 그 관련한 보험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걸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개발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병통치약이라는 효능이 어쨌든 입증됐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효능이 입증된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수혜주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연관된 기업이 있습니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대표 중에 유한양이 이 FGF21이랑 GIP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미 라이선스 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올릭스의 경우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특성상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당연히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여러 뭐 간섬유화나 뭐 인슐린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뭐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이렇게 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승인이 안 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의 추이나 해외의 트렌드를 보는 게 조금은 지금은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에서 지금 GLP-1 유사체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관련주 이야기 나온 김에 실적 관련해서 매력 있는 기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난 거 보면요.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대표 주자들은 실적이 또 잘 나와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분명 매력 있는 투자 관점에서요.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 4분기 실적 좀 주목할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대장 네. 삼성바이오직스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요. SK바이오팜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사들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중견 제약사 중에서는 JW 중해제약이 좀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들 모두 4분기가 성수기인 경향이 있어서 더 잘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응이 크진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이 기업들 모두 나쁘지 않게 줬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더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제 4분기는 시작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원래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도 실적이 좀 좋은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안 나왔다가 확 좋아지면 그걸 또 투자 관점에서도 맞아요. 환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탄탄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또 3월을 곧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꼽아주시죠. 2월 말까지는 저는 지금같이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안 좋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월에나 돼야 AACR 학회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 큰 모멘텀이 없기도 하고 임상 데이터 발표 혹은 신약 승인 여부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3월 14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승인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그 전까지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에 빅파마들도 M&A나 라이선스 딜을 최근에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설 연휴 이후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나 항암제 쪽에서 임상 데이터들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그걸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그 이외에 비만 치료제 쪽도 적응증 확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 PBR 때문에 바이오를 거의 안 보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다만 그래도 이제 바이오의 대장들의 실적도 이제 작년 하반기 많이 좋았고 올해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대장주 중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기업들 그 중에서도 플랫폼 3사들의 경우에는 돈이 많고 임상 진전도 잘 되고 있고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도 해줄 건데 최근에 정말 이유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 3사 정도는 그냥 마음 편히 봐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랫폼 3사는 이제 레오캠바이오, 네. ABL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기업 모두 빅파마들과 손을 잡은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을 입증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정말 많이 빠졌고 오늘이 아니라 뭐 2주 내내 네. 거의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이 많으니까 일단 자금 조달 이슈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쯤은 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없는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플랫폼 3사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